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요리대회에서 우승할 줄만 알았던 멕시코 최고의 요리사가 한국의 대표적인 서민 요리, 된장찌개에 참패를 당한 것인데요. 도대체 한식의 어떤 점이 세계가 주목하던 요리사를 꺾고 1위로 우뚝 설 수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인정할 수 없어요. 이게 세계요리대회 우승 음식이라고? 겨우 찌개 한 그릇? 그냥 짭짤한 국물일 뿐인데? 내 타코는 불맛 향신료 강렬한 맛까지 다 갖췄다고요. 내 눈앞에 놓인 건 국물 한 그릇이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깊은 갈색 국물이 뚝배기 안에서 은은한 향을 내뿜고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심사위원들의 표정을 살폈다. 모두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이걸 진심으로 최고의 요리라고 부르는 건가요? 나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심사위원들을 쳐다봤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나를 향해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음식의 가치는 단순한 맛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띠아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나는 스페인의 작은 길거리에서 타코를 팔면서 자랐다. 내 인생의 요리는 단순하고 직관적이었다. 뜨거운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불맛이 살아있는 매운 살사, 바삭한 또르띠아, 사람들이 한 입 먹고 와 하고 감탄하는 게 내 음식의 본질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물 한 그릇이 내 요리를 이겼다고? 나는 몇 시간 전 이 대회의 초대장을 처음 받았을 때를 떠올렸다. 멕시코시티의 번잡한 시장 한가운데 나는 내가 판 데에서 최고의 타코를 만들고 있었다. 쏟아지는 햇빛 아래 손님들은 내 음식을 먹으면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티아스, 내 타코는 세계 최고야. 나는 자신 있었다. 어디에서든 통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뉴욕에서 열리는 월드 셰프 챔피언십 초대장을 받았을 때도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당연히 내가 우승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한국, 그 나라에서 나오는 음식이 내 경쟁자가 될 줄은 몰랐다. 한국? 뭐 김치 같은 거 만들겠지. 나는 참가자 명단을 보며 피식 웃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내 눈앞에 된장찌개를 보고 있었다. 이 국물 한 그릇이 나를 이겼다. 심사위원들이 입을 모아 찬사를 보냈다. 도대체 이 음식에는 뭐가 있는 걸까? 나는 뚝배기 옆에 놓인 또 다른 그릇을 보았다. 갖가지 색깔의 채소가 가지런히 담긴 밥 한 그릇. 그 위에는 선명한 붉은 고추장 소스가 얹어져 있었다. 이건 뭐죠? 비빔밥이에요. 심사위원이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숟가락을 들어 올렸다. 각종 나물과 밥, 고추장 소스를 섞자 고소한 참기름 향이 퍼졌다. 이걸 그냥 비벼 먹으라고? 솔직히 처음엔 시큰둥했다. 하지만 나는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한 숟갈을 떠 입에 넣었다. 처음엔 고추장의 짭짤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느껴졌다. 하지만 씹을수록 달랐다. 나물의 아삭한 식감, 고소한 참기름, 그리고 부드러운 밥이 입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게 생각보다 깊은 맛이 나잖아? 나는 다시 한 숟갈을 떴다. 이번엔 달걀 노른자가 터지면서 모든 재료가 부드럽게 섞였다. 한 가지 맛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맛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느낌. 이 음식은 단순히 재료를 섞은 게 아닙니다. 심사위원이 말을 이었다. 비빔밥은 조화의 음식이에요. 다양한 식재료가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의 맛을 만들어내죠.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멍하니 그릇을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나는 개별적인 맛의 강렬함만을 추구해왔다. 하지만 이 음식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다. 각각의 재료가 튀지 않으면서도 함께 섞일수록 더 깊은 맛이 나는 음식. 나는 심사위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좀 충격적이네요.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한 그릇의 밥이 아니었다. 강한 맛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먹을수록 몸이 편안해지는 음식. 된장찌개가 깊은 국물의 맛을 통해 몸을 달래주는 음식이라면 비빔밥은 자연 그대로의 조화를 담은 음식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숟가락을 들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한번 뚝배기를 내려다봤다. 나는 아직도 믿을 수 없었다. 이게 어떻게 최고의 요리야? 단백질도 없고 기름기도 없는데? 눈앞에는 된장찌개 한 그릇과 비빔밥이 놓여 있었다. 바삭하게 구운 고기도 없고 치즈도 없고 감칠맛을 폭발시키는 소스도 없었다. 그냥 채소 몇 조각과 조용히 끓고 있는 국물 한 그릇.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내 타코는 향신료의 조화, 불맛, 바삭한 식감까지 다 갖췄어. 그런데 이게 그냥 밥이랑 된장 국물 아니야? 심사위원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봤다.
마티아스, 음식의 가치는 단순히 강한 맛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나는 황당했다. 그럼 뭘로 평가합니까? 음식은 결국 혀에서 느끼는 거 아닌가요? 심사위원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떠먹고 천천히 말했다. 맛이란 건 혀에서 느끼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깊이, 균형, 그리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하죠. 나는 인상을 찌푸렸다. 균형? 내 요리는 균형이 완벽해. 고소한 기름기, 매운 살사, 신선한 채소까지. 근데 이건 그냥 짭짤한 국물일 뿐이잖아요. 그러자 심사위원은 숟가락을 내 쪽으로 밀며 말했다. 그럼 내 입으로 직접 판단해보죠. 나는 콧방귀를 뀌었지만 결국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 한 숟갈을 떠서 천천히 입에 넣었다. 처음엔 짭짤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씹을수록 부드러운 감칠맛이 퍼졌다. 단순한 소금 맛이 아니었다. 된장이 발효되면서 생긴 깊고 복합적인 풍미였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이건 뭐지? 처음엔 그냥 평범한 국물 같았는데 점점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나는 다시 한 숟갈 떴다. 이번엔 더 천천히 씹어보았다. 짭짤한 맛 뒤에 은근한 단맛이 따라왔다. 그리고 마지막엔 깊고 고소한 향이 남았다. 나는 눈앞의 국물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하지만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이걸로 우승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심사위원을 향해 말했다. 그러자 다른 심사위원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내 몸이 대답하게 해보세요. 내가 며칠 동안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내 몸이 뭐라고 말하는지.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내 몸.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대회 준비를 하면서 먹은 음식이 떠올랐다. 기름진 타코, 짠 소스, 탄산음료. 순간 배가 묵직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방금 먹은 된장찌개. 입안에 남은 그 깊고 담백한 여운. 하지만 아직도 전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호텔 방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 최고의 요리라고? 나는 어린 시절부터 길거리에서 타코를 만들며 자랐어요. 화려한 미슐랭 셰프들처럼 정교한 테크닉을 배운 것도 아니고 값비싼 재료를 쓴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 요리는 강렬한 맛 하나로 승부했어요. 한 입 먹는 순간 혀가 기억하는 불맛과 향신료, 사르르 녹아내리는 고기. 손님들은 한 입 먹고 감탄했고 나는 그게 진짜 요리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요리가 단순한 국물 한 그릇에 졌다고? 나는 억울했어요. 정말로 내 요리가 부족했던 걸까? 그게 아니라면 내가 몰랐던 뭔가가 있었던 걸까? 나는 다시 심사위원의 말을 떠올렸어요. 음식의 가치는 단순한 맛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대체 뭘 놓치고 있는 거지? 나는 심사위원들에게 따졌어요. 그럼 그 가치가 뭔데요? 왜 된장찌개가 내 타코보다 나은 거죠?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내게 되물었어요. 마티아스, 타코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나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불맛 강한 향신료, 그리고 씹는 순간 확 오는 감칠맛이죠. 심사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내 타코를 처음 먹었을 때와 5번째 먹었을 때 느낌이 같나요? 나는 순간 말을 멈췄어요. 그럴 리가 없었어요. 내 요리는 강렬한 맛이 특징이었고 첫 입이 가장 맛있었어요. 하지만 먹을수록 혀가 익숙해지고 마지막 한 입을 먹을 땐 처음처럼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그때 심사위원이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한국 음식은 다릅니다. 된장찌개와 비빔밥은 먹을수록 맛이 깊어져요. 처음엔 짭짤한 국물로 시작하지만 씹을수록 감칠맛이 퍼지고 먹고 나면 몸이 편안해지죠. 나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쩐지 말이 안 나왔어요. 그건 사실이었거든요. 나는 비빔밥을 먹을 때도 처음엔 그냥 밥과 야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씹을수록 맛이 쌓였고 먹고 나서도 계속 입안에 남아있는 풍미가 있었어요. 심사위원이 마지막으로 내게 한마디를 남겼어요. 만약 정말 내 요리가 최고라고 믿는다면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 순간 나는 결심했어요. 이건 단순히 음식의 차이가 아니라 요리 철학의 차이다. 나는 한국으로 가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어요. 다들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이 참을 수 없는 궁금증을 꼭 풀고만 싶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저는 한국에서 보낸 며칠 동안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다.
머리가 맑았고 만성 위염이었던 속이 더 이상 답답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여행 와서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았어요. 가장 신기했던 건 위장이었어요. 원래 나는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해서 위염을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된장찌개와 김치, 나물 반찬을 먹기 시작한 후부터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사라졌어요. 설마 이게 진짜 음식 때문일까? 나는 다시 핸드폰을 열고 검색했어요. 발효 음식가장 건강 한국 음식가 대사증후군. 결과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며 나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발효 음식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한다. 된장과 김치는 자연적인 프로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며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인다. 한국인의 식습관은 신선한 채소, 잡곡, 발효 음식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서양식 패스트푸드보다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몸을 살리는 음식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바라보았어요.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눈이 맑아지고 피부도 좋아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음식의 본질을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 단순한 맛의 차이를 뛰어넘어 이 음식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체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머물며 더 많은 한국 음식을 배우기로 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맛있는 음식과 몸이 좋아하는 음식은 다를 수 있다는 걸.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껏 나는 강한 맛을 쫓아왔어요. 자극적이고 한 입 먹는 순간 확 느껴지는 맛. 하지만 그게 내 몸에 진짜 좋은 음식이었을까요? 나는 문득 내 가족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고혈압이 있었고 어머니는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나도 같은 길을 걷고 있었던 게 아닐까. 나는 그날 처음으로 맛이 아니라 몸을 위한 음식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저희 식당 까사데마띠아스를 뒤엎은 지도 한 달, 식당은 어느새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김치, 된장찌개, 비빔밥, 불고기. 멕시코 사람들은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한번 맛본 후에는 그 중독적인 깊은 맛에 계속 찾아왔어요. 이 국물 왜 이렇게 속이 편안하지? 매콤하면서도 개운한 이 반찬이 묘하게 당기네. 그렇게 내 식당은 점점 입소문을 타고 이제는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아졌죠. 하지만 내 머릿속엔 다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나는 문득 고향집에 계신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고혈압과 당뇨를 앓으며 항상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니던 아버지. 어머니가 챙겨주는 약을 꼬박꼬박 드시면서도 여전히 피곤해하고 기운 없어 보이던 모습. 나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마티아스. 오랜만이구나. 가게는 잘 되고 있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힘이 없어 보였어요. 아버지, 저 부탁이 있어요. 며칠만 저희 집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아버지는 내 식당으로 오셨어요. 나는 며칠 동안 아버지에게 한국 음식으로 구성된 식단만 차려드렸어요. 아삭한 나물 반찬과 고소한 된장찌개, 짭조름한 불고기와 김한장, 그리고 담백한 흑미밥. 과일로 단맛을 낸 전통 식혜까지. 처음엔 아버지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이걸로 배가 차겠냐? 고기가 없어서 좀 허전한데.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며칠만 드셔보세요.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흘렀어요. 놀랍게도 제 생각보다도 빨리 효과를 보였어요. 마티아스, 신기하구나. 뭐가요, 아버지? 아버지는 배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상하게 속이 편하구나. 항상 밥을 먹고 나면 답답했는데 이건 무겁지가 않아.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한국 음식의 힘이에요, 아버지. 몇 달 후 아버지는 건강검진을 받았고 의사가 말했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혈압이 많이 안정됐습니다. 당 수치도 내려갔고요. 최근에 뭘 드셨나요?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해준 한국 음식이요. 그날 밤 나는 주방에서 혼자 남아 식탁을 바라보았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음식이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치유하는 것이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가게 앞에 새 간판을 걸었다. 카서 디 메세즈, 건강을 위한 한 그릇. 이제 내가 만들어야 할 요리는 단순한 패스트푸드가 아니었어요.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가 담긴 요리였어요.